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강의 이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3월 달에 수요 특강, 어메이징 특강, 문학교육론과 성취기준 특강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임용 3월 달부터 본격적인 이제 우리가 준비가 시작이 좀 필요하죠. 아마 1, 2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또 휴일장으로 인해서 조금은 여러분 어때서 심리적으로 자기를 추스린 시간이 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3월부터 이제 11월 달까지 꼭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한 10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요 시간 동안만 지금 잘 준비를 하면은 충분히 올해도 여러분이 내년에는 이제 학교 강단에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또 올 겁니다. 그래서 안내하는 대로만 여러분이 학습을 잘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임용 이제 여기 서답형이라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 많은 범위를 깊게 그렇게 공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안내되는 대로 잘 분석을 해서 예측하는 그런 이제 형태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항상 강조하지만은 학습을 하기 전에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본 학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1, 2월 달에 배운 것처럼 독서를 하는 과정을 생각을 하세요. 항상. 그래서 항상 수업 전에는 여러분 오늘 할 것을 미리 예측을 해보고 그렇잖아. 질문을 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오늘 할 것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어떤지를 활성화를 좀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이제 해왔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강의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여러분이 질문하고 예측한 것을 확인하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과 상호 텍스트를 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기평가와 상호평가를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좀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조금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그 다음 잘 모르는 것은 보완을 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선생님하고 지금 강의 시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강화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 확인하고 그 다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수정하고 그 다음 또 자기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여러분 그 자료를 보면은 오늘 이제 강의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교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내된 대로 문학총론입니다. 이 문학총론은 여러분 우리가 1, 2월 달에 문학사 갈래론 할 때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보면은 문학교육론 파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면은 이제 공략법집의 요 책에 보면은 우리가 뒤에 보면은 성취기준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학교육론이라는 것은 성취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1, 2월 달에서 목요일날 교과론의 성취기준을 정리했듯이 문학도 성취기준에 따라서 출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문학을 공부를 할 때는 대부분이 작품별, 쉽게 말해서 예문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방대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공부했던 것이 체계화가 되지를 않는다. 그렇죠. 체계화되지 않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구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학이 굉장히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시험에서도 봐서 알겠지만은 문학의 배점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점수도 가장 들쭉날쭉하죠. 그러니까 체감은 여러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은 점수가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취 기준이 이제 들어있고, 그 다음 교재는 봐서 알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문학사나 갈래론처럼 그렇게 상세하게 내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프린트를 오늘은 4종을 줬습니다. 그래서 실전 자료를 오늘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렇잖아요. 즉 문학 교육의 목적과 목표와 그다음에 문학의 본질, 성격에 대한 프린트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자료 같은 거는 이제 문학 감상 이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용의 다양한 방법이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수용과 생산할 때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할 때 이제 두 번째 자료를 실전 자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한 내용들을 이제 성취기준표를 여러분 뒤에 교재에 있는 공략집에 있는 것은 여러분 연도별로 되어 있죠.
연도별로 되어 있는 것을 실제로 이제 문학의 교재의 책의 순서에 맞게끔 재구성한 게 바로 이 자료 1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 같이 하면서 오늘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학습 1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죠? 확인학습 1 자료가. 그것은 바로 오늘 이제 여러분 문학의 본질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문학의 성격. 그것을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끝나고 나면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SQL처럼 리사이트와 리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확인학습지가 됩니다. 그렇죠. 확인학습.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제공을 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학습을 이룬다. 그렇죠. 일일 완전 학습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학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격이나 기능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프린트를 이제 줄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또 두면은 그걸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측함 전시학습처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한 장을 더 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2장씩 우리가 처음 확인학습을 하고, 그 다음 시간, 다음 주에 또 공부를 할 때 전시학습으로 다시 확인을 조금 점검을 하고, 그래서 강의를 이제 듣기 전에, 그렇잖아요. 1시간 전에, 한 30분 전에 우리가 꼭 다음 주부터는 전시학습을 해서, 그렇죠. 우리가 전시에서 배웠던 것을 확인을 하면서 다시 또 우리가 본시학습을 예측하는 그런 공부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공부가 진행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OT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OT 공부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잖아. 어떻게 이제 우리가 결과를 예측을 하느냐. 수업이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작년에 이제 우리가 아주 수업이 이제 한 10년 정도 강의를 이제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잖아요. 가장 많은 게 작년에 그렇잖아요. 이제 올해죠. 이제 2020학년도에 최고로 많은 이제 합격자와 적중도가 완벽한 적중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들이 여러분 수임이 이제 우리가 이 홈페이지에 보면 올라가 있습니다. 수임 사이트에 보면은 전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항상 여러분 기본적인 수임 학습 단계가 있죠. 학습 단계. 요걸 좀 잘 지키면서 이제 합니다. 첫째, 우리는 뭘 한다? 분석합니다. 분석을 한다. 분석 단계면 지금 이제 우리가 1, 2, 3, 4월 달 단계는 이제 분석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분석. 이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측을 좀 해보는 겁니다. 예측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영역에서 어떤 유형이 나왔느냐, 요걸 이제 우리는 이제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것은 이제 실전을 가지고 우리가 어땠어요? 바로 이제 5, 6월 달 가면 이제 기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때 집중적으로 또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기본 지식을 익힐 때에도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그다음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측을 해봅니다. 이때는 이제 우리가 어떤 작문의 계획하기처럼 이때부터는 공부를 할 때는 작문 단계를 생각을 합니다. 작문 여러분 바로 계획 단계가 있죠. 계획 단계는 바로 우리는 뭘 한다? 목표를 확인하라 그랬죠. 목적을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원래 합격을 하겠다는 목표를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를 예측해 봐야 되겠죠. 목표를 하려면 결과를 예측한다. 그러면 이제 내가 과연 합격을 하는데 목적을 설정했는데 결과가 과연 완벽한 합격이 될 수 있을까 하니까 자신이 아마 자문자답을 해보면은 질문을 하면 정확한 그래, yes. no, 이게 나올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자신 있게 yes 이렇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확신 있게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뭘 짜라 그랬습니까? 계략적인 구조화를 하라 그랬죠. 계략적으로. 그게 이제 바로 요때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뭘 하라 그랬어요? 5월 달부터 1, 2, 3, 4월 동안 요걸 이제 우리가 해 나가는 겁니다. 알겠죠? 요걸 기본적인, 요때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뭘 익힙니까? 필수 지식이나 그 다음에 기본 지식을 바로 하는 거예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때는 중요한 거 암기를 해야 된다. 암기.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 2, 3, 4월 달 중에는 뭐 하는 거예요? 공부의 가장 기본인 지식입니다. 암기를 합니다. 암기. 그러니까 요걸 안 외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쓸 때 키워드가 약해진다는 겁니다. 키워드가 약해진다. 그렇잖아요. 요걸 이제 우리 공부를 좀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5, 6, 7, 8을 가면 이제 우리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선택과 바로 뭘 한다? 집중을 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걸 우리를 분석을 하고 예측을 했으면은 원래 출제 황도가 높은, 이때 선택에 집중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뭐예요? 중요도입니다. 중요도. 그러면 중요도란 것은 바로 뭐예요? 출제 예상이 되겠죠. 출제 예상. 출제 예상의 영역을, 그렇잖아요. 유형을 집중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많은 게 1년 차나 5년 차를 따라잡을 수 있고, 5년 차를, 3년 차나 이제 N수생들은 바로 뭐예요? 좀 더 지식을 정교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정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여러분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뭘 하느냐 하면은 시험은 시간 안에, 그렇잖아요. 그 순간에 가장 정확한 지식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안을 바로 뭐 하는 게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바로 문제를 분석해서, 문적을 분석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겁니다. 답안을 작성하는 훈련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무슨 단계다? 1차 공부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우리가 여러분 바로 뭐다? 선생님이 이제 분석을 해놓은 이제 이 적중도 분석이라든지, 그렇잖아. 우리가 여러분 다음 이제 원래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면은 합격할 수 있느냐, 만점 답안지 수준이냐, 이런 걸 좀 듣고, 즉, 우리가 이런 특강을 들을 때도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인지 방향을 알고 들어야만이 자기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냥 막연하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합격했구나. 와, 좋겠다. 그렇죠. 나도 저래 하면 되겠지.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체계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그래서 이런 걸 좀 알고, 요게 이제 적중도를 이제 우리가 한번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강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적중도 분석을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의 분석을 해서 이걸 예측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선생님이 뭐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훨씬 더 출제 민도가 정확하다는 겁니다. 정확하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1차를 겪어서 그 다음 2차. 2차가 이제 점점 강화되고 있죠. 실제로 요즘 주변에 보면은 1차, 2차에 떨어지는 사람이 수시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만큼 이제 우리는 바로 뭐 실전용을 이제 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점수도 정교화되고 디테일화되고 있다. 그것을 여러분 좀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고, 적중도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적중도 강의가 여러분 이제 두 파트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을 보고 항상 여러분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유형을 보면서 자기가 한번 꼭 입문을 한다면, 또 안 들어본 사람 같으면 꼭 한번 들어보세요. 알겠죠? 그래야만 이제 자기가 지금 당장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현대 사회는 전부 초고속 사회이기 때문에 길을 가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뭐 합니까? 그렇죠. 길의 로드맵을 미리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한 번만 어느 가서 어떻게 가야 될 건지, 그렇죠. 시간은 얼마 걸릴 건지, 내가 갈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예측하고 계획해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가다가 보면은 뭐가 돌아가지. 요즘은 일방통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하면 언제 뿌리면은, 그렇죠. 중간에 빠질 데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여러분 바로 뭐예요? 형식주의하고는 지금은 다른 그런 이제 학습 방향이 되어 있다는 걸 조금 안내를 이제 여러분 받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기출을 보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합격자 특강을 이제 여러분 볼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합격자 특강이 이제 1단계로 선생님이 6분을 이제 우리가 했습니다, 원래.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지역별로,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연차수별로 선생님이 일부러 이제 이렇게 좀 나눠 봤습니다. 1년차부터 우리가 많은 게 꽤 오래 했던 많은 게 N수생까지, 그 다음에 많은 게 일반생이나 선생님 조교생들이나 이렇게 해서 합격자들을 해서 6분을 이제 우리가 1단계로 했습니다. 그런데 2단계로 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2단계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려고 했는데 조금 요즘 사태가 조금 안 좋아서 아직까지 많은 게 2단계 합격자 특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조금 풀리면 우리가 상반기에 꼭 이제 같이 한번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공부한 것을 마무리하면서 자기가 확인하면서 그분들은 어떻게 이제 했기 때문에 합격을 했냐. 그렇다고 이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알겠죠? 이 합격자 특강의 모든 것이 정답은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기가 좋은 것은 강화시키고 이런 걸 강의를 듣고, 강의를 들을 때는 항상 자기께 먼저 있어야 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자기 것을 강화할 게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자기 것을 수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부족한 거는 보완하고, 이 세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강의를 할 때는 뭘 듣는다 할 때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지키면서,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학습 노트를 이제 이야기했죠. 1, 2월 달에 할 때. 그럴 때 이제 학습 노트를 꼭 준비를 해서 자기가 강의를 이제 듣습니다. 아마 오늘 이제 3월 처음 듣는 사람 다시 나중에 또 안내를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그걸 여러분 1, 2월 달에 강의를 꼭 듣고 학습 노트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적게 됩니다. 지식을 이제 반드시 기록을 하세요. 그러니까 학습 노트 그냥 머리로만 눈으로만 듣지 말고 귀로만 듣지 말고 자기가 한 것을 꼭 적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스쿠스리아를 꼭 지키세요. 알겠죠? 학습 전, 학습 중, 학습 후 활동을 꼭 지키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합격자 특강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지금은 1단계로 6분을 이제 지역별로, 연차별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올라가 있으니까 꼭 여러분이 한번 듣고 여러분들이 또 한번 또 자극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항상 자극이라는 게 이제 뭐 하는 거 듣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부러워한다는 거는 자극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나도 이제 하고 싶다는 의욕이 생기는, 저렇게 이제 어려운 과정을 겪어도 하고 있었구나. 나도 뭐 하는 게 저 정도까지는 아직까지 아니니까 합격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동기유발이, 동기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욕구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욕구. 알겠죠? 그래야만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흥도 나고 집중력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꼭 이런 걸 한번 듣고 우리가 공부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강의가 이제 쭉 이루어지게 나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반기 이제 패키지와 하가지, 그 다음에 이제 월별,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1년을 이제 우리 카리큘럼을 들으면 훨씬 더 합격하기가 쉬울 겁니다. 이렇게 이제 패키지를 주로 이제 우리가 들었던 분들은 대부분의 패키지를 이제 들어서, 그렇죠? 1년 커리를 쭉 따라오면서 자기 학습을 이제 교정시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식을 정확하게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5, 6월 달까지 이제 상반기가 있고, 그 다음에 7, 8, 9, 10, 11월까지 하반기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게 있습니다. 다음 이제 5월 달부터는 다시 이제 우리가 1년 커리가 다시 이제 패키지가 생길 겁니다. 아마 3, 4월의 단가를 이제 듣는 학생들은 3, 4월에 듣고 있다가 5, 6월 달부터 다시 생성되는, 왜 그러냐? 5월 달부터 이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신속 정확히 하는 그런 여러분 7개월 과정이 이제 생깁니다. 알겠죠? 7개월 과정에. 그래서 7개월 과정 동안 우리가 또 하나의 과정이 생기니까 그때 꼭 여러분들이 많은 게 1년 커리를 따라오면서, 선생님 강의는 대부분이 후반으로 갈수록 더 피크가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물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안내를 잘 받고 이제 하는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꼭 1년에 기본적인 강의를 흐름을 꼭 숙지를 하고 안내 학습을 잘 받아서 공부를 좀 하면은 금방 이제 합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합격자가 아주 이렇게 집중도가 많이 여러분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그렇죠? 합격자를 한번 선생님처럼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합격자 추세를 한번 보면은,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이제 처음 강의를 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합격자 선생님들을 이렇게 공개를 해놨습니다. 이제 여러분 학원에 어디에도 이렇게 학원에 많은 게 공개한 사람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합격자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보면은 합격자가 이제 거의 평균 1년에 30명.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300명 정도를 350명 뽑는데 거의 10%를 선생님이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랬잖아요. 실제 최종 합격자 숫자입니다. 그랬잖아요. 1차만 합격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원래는 보면은 많은 게 최고의 표격은 많은 게 2020학년 43명 선생님이 합격이 됐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것이 결과가 바로 이렇게 많은 게 적중도라든지, 그렇잖아요. 완벽한 적중도라든지, 그 다음에 그 선생님들이 공부한 흐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많은 게 이런 합격 커리에 따라왔기 때문에 가능을 합니다. 그게 선생님이 이제 잠깐 교재를 이제 우리가 볼까요? 이제 이 문학 종론의 앞쪽 페이지, 그렇잖아. 그 페이지 선생님이 이제 프로필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렇잖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 프로필에 보면은 선생님이 이제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이 프로필 첫 장을 딱 넘기면은 이제 있죠. 그렇잖아요. 이 내용들을 보면은 실제로 선생님이 이제 임용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첫 번째 우리나라 응용을 도입한 순항이나 이런 걸 대입한 이제 대부가 있죠. 교수님들 아마 여러분들 아마 알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김대현 교수님 이제 문학에서는 김대현 교수님 같은 거 그렇잖아요. 그다음 독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장문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그 스님들이 이제 대부분이 스님하고 같이 예전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바로 뭐냐 교과서라든지 지도서나 이런 것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집필을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임용이라든지 중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아주 체계적으로 공부를 이제 잘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실력과 경험을 갖추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것을 조금 믿고 이거는 여러분한테 뭘 주는 겁니까? 공신력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이 프로필을 제공하고 경력을 제공해 준다는 그만큼 여러분한테 신뢰감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말로만 하면 신뢰감이 뻥이 있지만 아까처럼 하는 게 이렇게 뭐가 됩니까? 합격자의 결과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적강 적중도는 결과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믿고 여러분들이 따라오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조금 자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오늘은 어떤 공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는 바로 문학교육론이 되겠습니다. 그렇잖아. 문학교육론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느냐 이 말이죠. 문학교육론은 크게 이제 우리는 바로 네 파트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제 문학교육의 목표가 목적이 뭐냐를 이제 먼저 공부를 할 겁니다. 프린트를 봐도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이제 자료를 준 프린트를 이제 봐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로 문학교육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뭐든지 이제 자 우리가 여러분 장문이나 이제 우리가 독서를 할 때 전부 다 뭘 이야기를 합니까? 첫 번째가 뭐냐? 목표 확인입니다. 그렇죠? 목적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이제 여러분 잘 알죠? 목적을 확인한다. 목표를 확인한다. 이 말입니다. 목표를 확인한다. 물론 이제 우리는 큰 넓은 의미의 목적은 임용 합격입니다. 그렇죠? 임용 합격. 여기 이제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목표와 더불어서 우리가 또 아는 게 이제 우리가 과제가 되겠죠. 과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시간마다 하는 목표가 바로 소단위의 과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 임용 목적 합격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오늘 해야 될 과제는 뭐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3, 4월 하는 과제가 뭐가 됩니까? 문학교육론과 성취기준을 확인하는 과제가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가 뭐고 그 다음에 과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우리가 뭐다? 이제 3, 4월의 전체 또 상위 목표를 문학교육론과 성취기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다음 오늘 그러면은 과제는 뭐냐? 그렇죠. 이번 첫 시간의 과제는 바로 문학교육의 목적과 문학의 성격을 아는 거다 이 말입니다. 문학의 성격. 그랬잖아요. 문학의 본질. 그러면 여기 쉽게 말하면 요거는 이제 목표가 되는 거고 요거는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기본적인 지식. 지식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독서나 장문이나 화법을 할 때 첫 번째 지식 파트가 뭐였습니까? 독서 같으면 독서의 특성이었죠. 그랬잖아요. 장문의 특성, 화법의 성격 이렇게 했죠. 그게 맞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의 성격, 지식 파트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문학의 성격입니다. 그렇죠. 독서의 성격, 장문의 성격이 있듯이 성격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 요거하고 같은 게 이제 우리가 바로 문학의 바로 삶. 요것이 이제 네 번째 공부하는 것이 바로 뭐다? 같은. 요거는 이제 문학의 효용성입니다. 효용성.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것은 바로 뭘 공부를 한다? 바로 뭘 한다? 문학교육의 목적과 문학의 성격, 그 다음에 문학과 삶. 요걸 또 다른 책에서는 예전에는 문학 태도입니다. 문학에 대한 태도죠, 태도. 문학에 대한 태도를 이제 그러면 태도는 여러분 배웠었잖아요. 시할 때 우리가 관련할 때도 배웠었죠. 바로 화자가 청자에 대한 자세를 태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문학이라는 과목을 대하는 청자를 이제 문학이라고 합시다. 그죠? 여러분을 학습자 자신을 화자라고 생각을 하자 이 말입니다. 나는 문학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 말입니다. 문학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 제일 좋은 답이 딱 나오잖아요. 무슨 답입니까? 바로 능동적인 태도. 그랬잖아. 능동적인, 주체적인 태도, 자발적인 태도, 적극적 태도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바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태도.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공부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거는 뭘 이야기를 한다? 태도는 바로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활합니다. 생활화. 그러니까 내가 배운 지식을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태도가 된다는 걸 잘 기억을 합니다. 태도가 된다. 됐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뭐예요? 생활화시키는 걸 뭐예요? 태도라고 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결론은 알고 있잖아요. 뭐가 됩니까? 자기가 학습한 내용을 스스로 뭐네 자기가 평가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갖춘 문학도가 되는 겁니다. 그랬잖아. 독서의 생활화, 합법의 생활화, 작문의 생활화처럼 이제는 뭘 하게 된다? 문학교육론이니까 바로 뭐예요? 문학의 생활화에 이제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학의 생활하는 게 문학 작품을 쓰는 것만이 생활화는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면 내가 문학 시간에 배워있던 지식을 바로 뭐예요? 일상생활에 써먹는 것이 생활화다. 즉 문학의 구조를 배웠다. 그러면 일상생활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다? 문학의 형상화 방법을 배웠다. 그러면 형상화 방법을 일상생활에 뭐예요? 생활할 때 써먹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시의 구조를 배웠다. 이는 뭐예요? 시의 구조를 한번 써서 뭐예요? 이모티콘을 문자를 보내든지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생활을 한다. 이 말이 있죠. 그러면 나는 서사 줄거리를 나눴다. 그러면은 바로 뭐예요? 나의 오늘 일과를 바로 뭐예요? 그렇죠. 서사 줄거리식으로 이야기를 조금 해본다 이 말입니다. 그랬잖아. 내가 참신한 표현을 배웠다. 그랬잖아. 그러면 참신하게 뭐예요? 오늘 대화를 하거나 글을 쓸 때 한번 써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문학의 뭐예요? 생활화. 이게 이제 된다는 걸 잘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걸 배우게 됩니다. 이 지식을 배워서 문학의 본질을, 목표와 그다음 본질을 배우게 됩니다. 본질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문학의 삶. 이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게 1차 시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오늘 이제 이 수요일은 강좌는 바로 쌤이 말하는 어메이징 특강이다. 이렇게 이제 붙여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아까 안내했던 것처럼 가장 많은 합격자를 가장 완벽한 적중도를 이루어낸 그렇잖아요. 일종의 자화자찬이기도 하지만 결과물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뻥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오늘 이 수요 특강을 하게 됩니다. 문학은 가장 어렵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먼저 하는 게 이제 1차 시간이 되죠. 그 다음 요게 제일 어렵습니다. 문학 활동 요게 제일 어려웠죠. 요것이 문학 활동이 뭐냐면은 바로 뭐예요? 이제 수용 활동과 생산 활동 두 가지를 이제 나누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수용은.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문학의 수용, 문학의 생사, 그 다음에 문학과 매체, 문학과 인접 예술이 되는데 문학과 예체과 그 다음에 인접 예술은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문학을 수용할 때, 문학을 수용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독서할 때 뭐가 됩니까? 독서할 때 바로 사실적, 저 독서의 가장 읽기 중에서는 여러분 사고 과정 배웠죠? 다시 한번 읊어봅시다. 뭐가 되나? 바로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 감상적 이해, 창조적 이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바로 문학은 바로 이해와 감상. 아마 문학 해설서를 보면 꼭 뒤에 보면 작품 뒤에 보면 이해와 감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바로 사실적 이해입니다. 그걸 이제 추론적 이해까지 다 붙어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묶어서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를 묶어서 우리는 분석적 이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한다? 나중에 이제 수용해 보면은 섬세한 읽기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제 여러분 성취요서에 보면 섬세한 읽기를 통해서 이게 나옵니다. 섬세한 읽기를 통해. 그게 바로 우리는 문학에서는 뭘 한다? 섬세한 읽기 이렇게 돼 있다. 그걸 이제 우리는 독서에서 치면 어디에 해당한다? 사실적 읽기와 추론적 읽기를 우리는 뭘 한다? 섬세한 읽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섬세한 읽기. 그런데 문학은 비판적 읽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주로 이제 문학은 바로 공간과 거리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주로 섬세한 읽기를 합니다. 섬세한 읽기는 뭘 한다? 바로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걸 이제 이제 독서에서는 분석적 읽기라고 합니다. 그랬잖아. 분석적 읽기. 근데 문학 용어로서는 섬세한 읽기,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감상적 읽기 알겠죠? 감상적 읽기는 여러분 잘 알죠? 핵심 키워드가 뭐라 그랬어요? 자, 독서할 때 감상적 읽기 이해는 바로 핵심 키워드가 공감과 감동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학은 공감하는 겁니다. 이걸 나중에 이제 그러면 이제 문학에 이제 오늘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기능으로 치면은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심미적 기능, 공감한다.
감동한다. 이거는 바로 우리가 심미적 기능, 감수성을 길러주는 겁니다. 알겠죠? 심미적 기능이 되는 거예요. 심미적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 읽고 나면 뭘 이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아까 문학은 뭐 하는 게 최종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 우리 삶을 유익하게 하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삶을 유익하게 한 것은 이제 우리가 뭘 한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면 유익해질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뭐가 되나? 창조적 읽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창조적.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바로 뭐에? 문학은 감상적 읽기와 창조적 읽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 감상적 읽기와 창조적 읽기는 고동사고이기 때문에 전제로 뭐가 깔려야 된다? 바로 여기는 섬세한 읽기가 깔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문학은 섬세한 읽기는 독서로 치면 뭐가 된다?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문학은 사실적 이해도 중요하지만 뭘 한다? 바로 뭐냐? 추론적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학은 일반적인 글하고 비문학하고 다르게 어떻습니까?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현 자체가. 그래서 추론적 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비유적으로 암시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상징으로 유출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는 이제 오늘 이제 1차 시는 여러분하고 배운 게는 뭘 배움한다? 문학 전체 체계는 전부 다 몇 개로 되어 있다? 5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우리 문학 교육론의 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겠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합시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자, 여러분 독서를 할 때나 이제 여러분 바로 뭐나 문학을 하거나 교과라고 이야기를 한다. 교과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뭐해? 몇 학년부터? 8학년부터 뭐 하는 게? 그렇죠. 7학년부터 7, 8, 9, 10학년까지. 즉, 쉽게 말해서 국공기 과정이라고 하면은 바로 뭐냐?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바로 뭐야? 국공기 과정이 됩니다. 7학년부터 10학년까지. 그거는 이제 공통 과목으로 국어라고 돼 있어. 국어. 알겠죠? 국어. 그러면 국어 안에는 뭐가 돼 있습니까? 국어라는 과목 안에는 뭐가 돼 있어? 국어라는 과목 안에는 바로 독서도 있고, 그렇죠. 작문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고, 합법도 있고, 물론 중학교에서는 요거는 뭐예요? 읽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중학교 가서 요거는 바로 써기라고 하고, 요거는 바로 뭐야? 듣기 말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알겠죠? 국공기 과정에서는 뭐야? 독서를 바로 뭐냐? 읽기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작문을 써기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야? 듣기 많은 거야. 말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국어 과정은 바로 뭐다? 요 말로 되어 있고, 심화 과정은 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심화 과정에 해당이 돼요. 알겠어요? 국공기 과정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까지 기초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문법과 뭐로 되어 있습니까? 문학으로 이렇게 이제 뭐 하는 거야? 요거는 이제 기본 과정이든 심화 과정이든 똑같습니다. 문법이나 문학은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뭐다? 국공기 과정 안에는 몇 과목이 되어 있다. 바로 뭐 하는 거예요? 5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심화 과정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실용국어도 있고 고전 읽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 심화 국어도 있고 이렇게 또 3개가 더 붙게 됩니다. 그러면 이 뭐나 5개에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화인자 과정에 가면은 바로 뭐예요? 그렇죠. 이제 심화 국어도 있고 실용국어도 있고 고전 읽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3개가 더 붙어요. 그럼 몇 개가 됩니까? 바로 뭐나 5과목에다가 바로 뭐 하는 게 바로 이제 3개가 더 붙으네 8과목이 돼. 그러니까 심화 국어 이제 심화 과정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가면 8과목이 되는 거고 국어가 그 다음에 뭐냐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1학년까지 기본 단계에서 몇 과목이 됩니까? 5과목을 공부를 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돼 있다 그랬어요? 내용 체계가. 자, 내용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내용 체계가 다시 한번 합시다. 내용 체계가 3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뭐가 된다? 바로 뭐 하는 게 지식 단계와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그래, 기능 단계와 실제 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앞에 이제 우리가 붙은 게 바로 뭐예요? 바로 뭐 성격과 목적이 있고 요때 뒤에 붙은 게 교수학습반과 평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요걸 요게 이제 바로 성격하고 목표를 이제 공부를 하는데 요걸 이제 오늘 이제 공부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목적으로. 그렇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여기 지식 요걸 공부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요걸. 알겠죠? 공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뭐예요? 기능과 실제, 그 다음에 뭘 한다? 그러면 실제는 우리가 어디에서 배웠으면 1월 달에 뭐 할 때 배웠어요? 갈래론 할 때 배웠죠. 그게 실제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교육 과정에는 바로 뭐나 갈래론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1, 2월 달에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는 빼겠습니다. 알겠죠? 문학의 갈래는.
그게 이제 들어있는데,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과 그 다음 평가가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 나중에 가서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문학의 교수학습 방법은 전부 다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뭐 여기 교육과정 해설서에 보면은 성취기준에도 보면은 전부 어떻게 알아? 바로 문학교 요즘의 추세가 전부 바로 뭐냐 질문과 답, 즉 질문을 하고 답하는 식으로. 그러면 질문과 답에 대한 교수학습 방법은 여러분 뭐예요? 대화 교수법이 되는 겁니다. 대화 수업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학에서 보면은 여러분 교수학습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대화 수업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다음 반응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 이 두 가지가 돼 있다는 겁니다. 반응에 대한 바로 뭐예요? 자기의 말을 이제 발표를 하고 서로 이제 어떻습니까? 횡적 대화, 정적 대화를 통해서 서로 어떻습니까? 내용과 지식을 강화시키는 그런 대화 수업이 된다. 교수학습. 이것이 바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 방법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평가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총체적 평가. 원래는 문학은 총체적 평가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문학 공부는 알겠죠. 서로 공유하는 건 이제 즉 스퀴즈 레이아웃처럼 그랬잖아요. 아니 워크숍처럼. 그렇죠. 문학도 대부분이 뭐 하는 게 총체적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시험이 되기 때문에 채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뭘 한다? 총체적 평가보다는 뭐는 분석적 평가를 해서 이제 그 사람이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수정해 주죠. 장단점을 이제 그죠 수정해 보완하고 수정하고 강화시켜주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분석적 평가를 하게 돼 있다. 이것이 기본적인 우리가 학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우리가 이제 갑니다. 그렇잖아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선생님의 교육 과정을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바로 뭐냐 특강을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4주를 잡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갈래론이나 여러분 바로 어떻습니까? 문학사 같은 거는 양이 많아서 거의 7주를 이제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러분 뭐예요? 문학교육론은 3월달 4주를 이제 끝으로 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뭐는 일주일 동안 공부를 이제 학원에 나와서 공부한다는 쉽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왜 그러냐면은 3, 4월 지나가는 월요일달에 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규칙과 교과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실전으로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달 가면 아까 말했던 선택과 집중 단계이기 때문에 또 할 게 더 정교해지고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4월 달에는 5, 6월 달에 할 준비를 할 시간을 또 주는 겁니다. 그랬잖아요. 준비를 해야 또 성과가 있잖아요. 씨를 뿌려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4주 동안 공부를 해나갈 거다. 그러면 문학 활동은 수용과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많은 게 이제 네 번째 주에서는 바로 어떻습니까? 한국 문학에 대해서 전통과 특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우리 교과서. 원래는 이제 문학 교육론에 보면은 뭐 하는 거야? 문학 갈래가 있어요. 갈래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1, 2월 달에 우리 했기 때문에 문학사와 갈래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국 문학의 전통을 하기 위해서는 문학사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월 달 그래서 1, 2월 달에 갈래론과 뭐 하는 게 문학사를 한 이유가 바로 이 전통과 그 다음에 문학의 본질을 잘 알아야 돼요. 문학을 수용을 할 때도 뭘 알아야 됩니까? 수용과 생산을 할 때도 갈래를 알아야 됩니다. 갈래별로 수용하고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래별 특성이 어떻다는 걸 알아야만이 그것을 이제 생산할 수 있고 많은 게 그다음 또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강좌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첫 시간에 OT를 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강좌가 어떤 거다는 걸 이제 오픈을 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걸 준비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는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필수 교재는 우리가 바로 이걸 이제 쓰게 됩니다. 그렇죠. 이 교재 이제 목차에서 여러분 봐서 알겠지만은 그렇잖아요. 우리 이 책에 목차가 문학교육론 책에 있죠. 목차에 보면은 거기에 보니까 문학의 성격과 문학의 목표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잖아. 그다음 문학의 내용 체계, 그다음에 교수학습 방법, 문학평가. 요것이 뭐예요? 1번부터 뭐예요? 5번까지가 문학교육론의 기본 단계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3월, 4월 달에 이제 교과를 배웠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문학도 여러분 작품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과목별로 공부를 할 필요, 과목의 특성을 해요. 여기에 맞춰서 출제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문학도 작품으로 출제되는 게 아니라 성취요소별로 출제가 된다는 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품을 많이 공부를 해도 틀리는 이유가, 답을 못 쓰는 이유가 바로 문학의 성취요소별로 그 작품을 바로 끌어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학도 교과처럼 이 내용 체계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취요소의 특성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학의 교육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은 문학의 바로 성격과 그 다음에 목표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걸 이제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학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그게 바로 성취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 문학의 바로 성격과 문학의 활동, 수용과 생산과 그 다음에 한국 문학의 특질과 그 다음에 문학의 태도 이렇게 내용 체계가 4가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어요? 문학의 내용 체계가 4가지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다 학습하고 나면은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 방법은 2가지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물론 직접 교수법은 가장 어느 모든 과목의 국어 과목의 기본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대화 교수법과 그 다음에 대화 중심의 교육과 반응 중심의 교수법을 잘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학의 기본적인 평가 방법은 총체적 평가지만은 어떻습니까? 요즘 활동 중심이니까 이거는 평가 방법은 교과에서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둘 것은 분석적 평가와 총체적 평가의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포트폴리오 방법입니다. 왜 수행평가죠? 활동 중 과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평가. 그 다음에 이제 자기평가와 상호평가, 전문가 평가를 잘 기억을 이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은 장문처럼 바로 문학을 쓰고 활동을 한 걸 가지고 초고를 평가하는 거니까.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돌려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한다? 바로 이제 자기평가를 하고 상호평가를 하면서 공부를. 그래서 바로 문학평가는 뭐하고 똑같다? 교과목의 평가 방법하고 똑같기 때문에 별도로 안 할 필요가, 이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과 시간에 열심히 했던 사람은 문학의 재료만 다를 뿐입니다. 소재만, 학습 자료, 평가 자료만 다를 뿐이죠. 그 중에서 집중적으로 알아둘 것은 바로 교수법에서는 대화 중심과 반응 중심을 잘 기억합니다. 우리 이야기했죠. 작문은 바로 교수법이 가장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문법 같은 거는 교수법은 바로 탐구 교수, 탐구학습만 나온다 그랬죠. 나머지는 없다 그래. 그런 것처럼 과목별로 여러 개의 교수법이 있지만은 중심이 되는 뭐가 있다? 교수법이 있다는 걸 잘 기억을 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바탕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 1장을 이제 우리가 이걸 문학교육론의 이 책을 공부를, 이 책이 이제 문학교육론이 이제 원래는 문학책 총론이 굉장히 두꺼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떻습니까? 너무 책이 두껍고 불편하고 또 두꺼우면 아무래도 가격적인 면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내용은 여기서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한테 준 프린트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학 자료, 그랬죠. 교육론 자료가 있죠. 실전 자료들이 이렇게 해서 그 과목별로, 그 파트별로 프린트를 이렇게 제공해 줄 겁니다. 그렇잖아. 그래서 문학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프린트를 이제 보완하면서 나갈 거다. 확인 학습지를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바로 문학의 이제 우리가 공략집을 한번 보세요. 그렇죠. 공략집을 보면은 바로 문학에 대한 어떻습니까? 성취기준법이 이제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 바로 교재 205쪽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문학의 바로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2009년부터 그 다음에 바로 2012, 20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연도별로 쌤이 이제 문학에 많은 게 성취 기준이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놨어요. 아마 이 연도별로 여러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훑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기본은 뭘 합니까? 2015를 중심으로 합니다. 2015. 거기 보면 이제 2015 나와 있는 게 바로 226쪽에 보면 이제 나와 있죠. 그렇잖아요. 거기서 중심으로 중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고등학교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29쪽은 이제 여러분 고등학교잖아요. 중학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1번부터 10번까지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가 됩니까? 중학교는 바로 학년군별로 되어 있죠. 학년군별. 그러니까 학년 단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1, 2, 3학년에 바로 이 10개의 많은 게 학습 목표만 배우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10개를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10개의 바로 학습 요소만 배우면 된다는 겁니다. 10개의 학습 요소에 초점을 두고 문학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바로 많은 게 문학 작품을 갈래별로 공부할 게 아니라 작품별로 할 게 아니라 이렇게 10개의 성취 기준별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네 가지의 갈래가 있는 그 수많은 수백 편의 작품을 이 10개의 기준별로 나누어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어요.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래를 어떻게 10개로 만드느냐. 요게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이제 과정에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게 229쪽은 고등학교 과정이 몇 개입니까? 바로 고등학교 1학년밖에 없기 때문에 5개의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개의 학습 목표는 바로 중학교에서 10개를 많은 거예요. 압축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압축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31쪽에 우리가 보면은 어떻습니까? 심화 문학이 됩니다. 이게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심화 문학이 바로 문학의 본질부터 어디까지, 문학의 삶까지. 지금 우리가 문학 교육론을 배우는 요 내용의 구조는 바로 심화 문학의 구조 단위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심화 문학에서 이제 우리가 지식, 그 다음에 바로 기능, 실제 이렇게 이제 돼 있다. 근데 지식, 기능, 실제가 이제 실제로는 문학에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학의 본질, 문학의 활동, 바로 한국 문학의 특징, 그 다음에 문학과 삶 이렇게 4가지로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교과에는 지식, 기능, 실제로 돼 있는 것이 문학에서는 어떻게 돼 있다? 바로 문학의 본질, 문학 활동, 그 다음에 문학과 한국 문학. 그래서 한국 문학, 그 다음에 문학과 삶, 문학 태도 이렇게 4가지의 내용책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어요? 요것을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하는데, 자, 여러분은 이제 내용을 하나하나 다 읽어야 됩니다. 알겠죠? 상세히 읽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재구성해 놨느냐? 문학교육론의 자료를 보면은 그랬잖아요. 자, 오늘 좀 프린트를 한번 보세요. 문학에 많은 게 자료입니다. 알겠죠? 이 자료를 보는데 그랬잖아요. 이 자료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보자 이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자, 문학의 교육론의 이제 자료들이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보면은 프린트를 이제 보죠. 문학교육 자료 이제 이렇게 성취 요소를 우리는 어떻게 해놨다? 이렇게 이제 어떻습니까? 문학교육이 오늘 배워야 될 문학 이 목표를 어디하고 연결을 쓰냐 그죠? 학습 내용과 성취 기준에다가 이제 같이 이제 연결을 해놔. 자, 우리가 배워야 될 문학 교육의 목적을 배우는데 목적 안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다음 문학의 본질을 배우는 데는 어떤 많은 거에 성취 기준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배워야 될 내용이.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바로 어떻습니까? 문학 공략집에 있는 이 책을 선생님이 재구성해 놓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우리가 요거는 연도별로 돼 있다면 요거는 뭘로 돼 있다? 바로 주제별로 돼 있다, 성격별로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기출도 연도별로 보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바로 갈래별로, 성격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공부를 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연도별로 된 걸 이렇게 바로 지식별로, 성격별로 이렇게 재구성해서 하는 게 성취 기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선생님이 재구성을 해놨으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안내를 이제 통해서 본격적인 이제 공부가 어떻게 이루어진다? 바로 뭐부터 공부를 한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5개 파트 기억합시다. 뭐가? 문학의 교육의 목적, 그 다음에 문학의 성격,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문학의 삶.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것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주에는 문학 활동 중에서 수용 활동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랬죠? 수용 활동.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주에서는 문학의 생산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생산 활동을 할 때 문학과 매체, 그렇죠. 문학과 인접예술의 관계, 이걸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 주에는 이제 한국문학의 많은 게 특징, 개념과 특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시험에 나왔던 것처럼 문학 전통의, 한국문학의 전통의 대해서, 그 다음에 바로 오늘날에는 이제 세계와 관련이 있죠. 그렇죠. 기생충도 이제 세계적인 작품이 됐듯이. 그랬잖아. 우리 문학이, 우리 예술이 어떻게 세계화 속에서 우리가 보편성과 특수성을 지니면서 세계화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것을 알아야 세계화 가능하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보편성과 특수성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4주에 걸쳐서 우리가 전체적인 문학교육론의 흐름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 문학교육론은 이야기하죠. 교육론이 라고 붙으면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뭐 한다? 암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하려지 말고 암기하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할 때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항상 많은 게 기본적인 지식 암기를 해야 됩니다. 즉 키워드를 중심으로서 그 암기를 해놓고 그 키워드를 통해서 유추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즉 추론해서 풀어낼 수 있도록 공부를 합니다. 알겠어요? 한 개 한 개 떠먹이는 공부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걸 어느 여러분 뭐예요? 교육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선생님 그저께 이제 뭐 EBS 특강을 듣다 보니 그런 말이죠. 우리 이제 그 미국에 그랬잖아요. 심리학 교수님이 이제 우리 학습법에 대해서 이제 교육 방송이니까 어떻게 거기서 이제 그 용어 중에 하나가 또 드는데 선생님 이제 강의할 때 그걸 쓰는데 바로 뭐 하는 게 쉬운 강의와 그렇잖아 뭐 불편한 강의 이런 이제 강의를 제목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쉬운 강의는 여러분이 뭐예요? 선생님이 하나하나 상세하게 뭐 한다? 다 떠먹여 주는 강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선생님 강의할 때 뭐하고 똑같습니까? 들을 때는 굉장히 편하다 이 말이에요. 다 아는 것 같다는 거죠. 왜? 자기 아는 것만 뭐예요? 강의를 해주니까.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로 그 쉬운 강의를 뭐예요? 여러분 강의를 듣고 쉬웠다. 난 다 알고 있다. 잘 알았다. 이런 사람은 뭐예요? 결과가 나쁘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편한 강의다. 그 사람은 이제 불편한 강의라고 이야기를 씁니다. 그랬죠. 그 박사님은. 근데 이제 그것은 실제적으로 우리는 무슨 강의입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 국어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뭐 하는 게 일종의 바로 상인지 능력입니다. 알겠죠? 상인지 능력.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뭘 한다? 바로 뭐야? 자기평가. 즉 쉽게 말해 예스큐스 리얼은 즉 초인지 능력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학습을 하는 거죠. 바로 배경지식을 자기가 활성화하고 예측하고 질문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뭐 하는 게 공부하면서 자기와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뭘 한다? 끝나고 나면 뭘 한다? 반드시 뭐나 팀원 구성원과 뭐에 스터디를 하면서 상호평가를 한다. 그러면 무슨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바로 말 불편한 수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몰라. 자, 여러분 그 스터디 할 때 뭘 하라 그랬어? 선생님이 이제 안내할 때 남한테 알려고 하지만 해.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남한테 뭐하라 그랬어요? 설명하라 그랬죠. 3분 스피치 하듯이. 그래서 나는 이러는 거 오늘 배웠고 이게 중요하고 그래서 바로 뭐냐 가르치는 선생 입장에서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선생의 입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용 공부이기 때문에 많은 게 전달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전달하는 능력을. 알겠죠? 학생들한테 이해시키고 전달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불편한 수업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여러분 국어 교과에서 많이 배웠긴 잘 알잖아요. 즉 상인지 능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 항상 공부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한테 이해하고 있는 거고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그것을 뭐 하는 게 답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답으로 쓸 수 있는지 뭘 해보라? 바로 뭐 리뷰해봐라 이 말입니다. 리뷰해.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나는 어떤 지식을 활용해서 어떻게 뭐나 조건에 맞게끔 쓸 수 있는지 쉽게 말하면 우리 국어에서 말하는 생활합니다. 그렇죠? 창조적 뭐 하는 거예요? 사고입니다. 즉 조건에 맞게끔 문제 대안과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론 공부를 할 때도 뭐라 그랬어요? 바로 이제 시험은 바로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독서와 작문이라 그랬죠. 시험 칠 때는 뭐 하는 게 제시문을 빨리 정확하게 읽어야 되잖아요. 즉 쉽게 말해서 중요도에 따라서 목표에 따라서 읽습니다. 그렇죠? 읽어서 뭐예요? 내용을 확인한데 조건을 확인한 의도를 확인한 후에 바로 뭐다? 시간과 분량에 맞게끔 재구성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구성해내는 거. 그러니까 그 시간과 분량에 맞게끔 답을 재구성해내는 거다 이 말. 그러니까 표출하는 능력, 이해 능력과 생산 능력입니다. 수용 능력과 생산 능력을 동시에 가지도록. 그래서 수업 시간에 계속 뭘 하라? 바로 뭐예요? 자문자답을 하라. 즉 자기평가와 상호평가. 자기평가를 수업 시간에 계속 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수업 끝나고 나면 뭐 하라 그랬어요? 두성원 간에 오늘 배운 걸 바로 뭐하나? 상호평가. 즉 스터디를 하면 스터디를 할 때는 알려고 하지 말고 오늘 자기가 배우고 한 것을 설명하는 공부를 하라.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더 의문이 있으면 체킹을 해놨다. 선생님하고 뭐예요? 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바로 뭐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확정을 시켜라 이 말입니다. 확정. 알겠죠? 그 공부를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게 실험, 이거는 이제 교수님들이 많아 실험평가를 통해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한 겁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선생님이 이론 신봉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수많은 학생들한테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이제 연구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래 편한 수업보다는 무슨 수업을 하라? 불편한 수업을 하라. 그 말은 편한 수업은 그냥 아무리 준비도 안 해오고 아까 말한 뭘 안 했다? 학습 전 활동을 안 했다는 겁니다. 자, 학습 전 활동은 뭐가 됩니까? 뭘 확인한다? 목표를, 오늘 뭐 하는 거야? 별 과제를 확인하는 겁니다. 과제. 알겠죠? 그 다음에 뭘 한다? 오늘 과제에 대해서 뭘 한다?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아, 나는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바로 뭐나 훑돌기 통해서 예측하라. 예측.
예측하고 질문하라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의 수업 시간에 항상 먼저 해와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전시학습이죠. 도입 단계입니다. 그죠? 도입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본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강의할 때는 여러분들이 한 거? 바로 질문하고 예측한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고 또 수업하면서 계속 질문을 하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미래 예측한 것을 선생님하고 학습을 하면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업 중간에 또 뭘까? 질문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질문하면 또 배웠잖아요. 교과 시간에 독서 배웠죠. 무슨 질문을 합니까? 내용에 대한 질문을 제일 먼저 합니다. 내용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바로 필자에 대한 질문, 맥락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독자에 대한 질문. 이 세 가지를 자꾸 섞어서 질문을 하라 이 말이죠. 그걸 자꾸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는 생활화시키라 그랬잖아요. 그죠? 수업을 하면서, 독서하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게 됩니까? 학습을 하고 나면 뭘 하라? 학습 후에는 뭘 하라?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자기가 혼자 자기 평가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요약 정리하라. 요약 정리하라. 그러면 요약 정리할 때는 대부분이 사고구술로 하라 이 말입니다. 사고구술. 그 다음에 바로 그 요약한 내용을 빨리, 그랬죠. 계략적인 구조화를 시켜라. 계략적 구조화입니다. 그것을 그래픽 조직자를 통해서 구조화를 시켜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전체 주제를 오늘 핵심 키워드를 정하라 이 말이죠. 주제를 정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써먹을 것인지, 실천할 것인지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 수험생이니까 어떻게 시험이 나온다면 오늘 배운 걸 어떻게 나는 써먹겠다, 적용하겠다는 걸 바로 우리는 리뷰하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그걸 이제 여러분 스터디를 하면서 먼저 자기가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스터디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오늘 주제는 핵심이 뭐였다. 그 다음에 어려운 시험이 나오면 나는 이렇게 써먹겠다는 걸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제 하라 이 말이죠. 학습 후에 내용을 자기에게 정리를 하고 스터디를 통해서 상호 평가를 하라 이 말이에요. 상호 정리를 하라. 이 과정을 매일 지키세요. 알겠죠? 이제 3월 달부터 그걸 철저히 지켜야 돼. 이렇게 학습의 방법을 철저히 지킬 때 결과가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그거는 편한 수업을 한다면 자기에 맞는 수업, 자기에게 맞는 수업만 하면 바로 합격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자기 편한, 그래서 가끔 보면은 자기한테 불편하면은 강의를 안 들으려고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러면은 자기가 뭘 없다?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업그레이드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 맞는 사람 이야기하면 자기에게 쉬운 것만 말하면 어떻습니까? 그 지식의 그 수준에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국어가 여러분 임용에서 가장 합격되기가 어려운데 그건 바로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의다가 30대 1이다 이 말입니다. 300명 정도 뽑으면 거의 9,000명, 10,000명 지원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 10,000명 중에서 많은 게 300명을 뽑는 겁니다. 300명을 뽑는다. 그러면 자기가 바로 많은 게 10% 안에 들은 인생이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겠죠. 이걸 이제 우리는 주의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첫 시간에 이제 문학교육론과 성취 기준에 대한 쌤이 이제 OT를 이제 이야기를 했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 활동, 교재와 학습 자료를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죠. 바로 이제 한낸 것, 즉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갈 때 뭐다? 자기의 목표를 확인하고 뭐 배운다. 그렇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예측하고 질문을 먼저 하세요. 알겠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